예, 있는 말로 경기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경기정 예썰. 자, 이제는 또 경기도에는 어떤 현안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현안 돋보기 시간입니다.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국민의힘 수원시 이오수 경기도 의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수원 광교 1, 2동 지역구 이오수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이분은 수의사이시기도 합니다. 또 목장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하현재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안성에서 소를 진료하는 대동물병원을 운영하면서 젖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는 하현재 수의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상임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농정해양위원회이신데 요즘 그 가장 큰 현안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농정해양위원회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말씀드리면은 요즘에 이제 축산 악취 관련해 가지고 가장 큰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악취요? 네네, 축산 악취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방자치단체 중에 가장 큰 도시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인구가 많이 또 이렇게 많이 생기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존에 있던 축산 농가분들이 기존 도시화된 그런 주민들과의 축산 악취 문제로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축산 악취 관련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장 큰 현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저도 가끔씩 운전하고 가다가 이제 창문 내려온 상태에서 가다가 이제 그 이런 뭐 소똥이라든지 냄새가 나면은 네, 네. 그러니까 구수하다기보다는 좀 악취에 가깝긴 하거든요, 솔직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그 문제를 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하현재 대표님은 목장을 직접 운영하고 계시고 또 수의사십니다. 수의사가 목장을 운영한다라고 하니까 약간 신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떤 목장인가요? 예, 지금 저희 목장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하고 있고요.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고기 소로 사용하는 한우가 있고, 그다음에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 목장이 있는데, 이제 저희 목장은 우유를 생산하는 젖소를 사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희들은 유기농 우유를 또 생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크게 이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스마트팜, 그래서 로봇 착유기를 이용해서 그다음에 또 소 위내에 센서를 넣어서 정밀 사양 관리를 하는 그런 젖소 목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스마트팜, 스마트 목장이란 말씀을 하셨는데 굉장히 약간 관심이 갑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우리의 축산업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 축산업이 뭐고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될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인데요. 그럼 오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축 사육 두수가 두 번째로 많은 경기도. 경기도는 축산업 비중이 큰 만큼 환경 문제와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축산 농가들은 축산 분유 처리와 악취 등으로 지역민들과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피트모스 토양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피트모스는 악취를 개선하고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고 질병의 예방까지도 가능합니다. 경기도 의회에서는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피트모스 도입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경기도 축산업 문제를 살펴보고 친환경 축산업을 위한 방안을 고민해보는 시간. 경기도의회 이오수 의원과 하현재 수의사와 함께 경기도 친환경 축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봅니다. 자, 보신 것과 같이 오늘의 주제는 축산업입니다. 솔직히 이제 축산업이라고 하면 경기도의 축산업이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의원님, 경기도의 축산업 현황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서 도농 복합 도시들이 많습니다. 가축 사육 두수가 전국에서 한 두 번째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젖소라든지 닭 같은 경우에는 전국 최대로 이제 사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돼지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한 20% 정도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국에서 축산업 비중이 상당히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죠. 경기도가 이제 도농 복합 이런 또 네네. 지자체들이 많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이제 농장도 많겠죠. 네네. 우리 대표님께서는 직접 농장을 또 운영하고 계신데 그 농장을 운영하는 걸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상상만 해봐도 사료줘야지 또 아프면 치료해줘야지 정말 쾌적한 환경도 만들어줘야지 여러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업을 하시면서 가장 큰 보람이 있다. 어떤 부분일까요? 지금 어쨌든
저희는 직접 이제 소를 진료하는 동물병원을 하면서 이제 목장을 하니까 아무래도 목장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게 가장 큰 측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하면 이 낙농을 좀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12년 전부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하는 일이 뭐 전지전능하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그 지속 가능한 낙농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약간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지를 갖고 계시네요. 네. 그래서 우리 대표님께서는 또 소를 키우시고 또 수의사이시기도 한데요. 예전에는 뭐 소를 우골탑이라고 해서 농가에서는 큰 재산이었습니다. 소 한 마리가 뭐 전 재산일 때도 있었는데 대표님 요즘 어떻습니까? 지금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적으로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만 예를 들면 약 한 5,200만 명의 인구가 있다 하는데요. 그 중에 우유를 생산하는 농가가 불과 4,5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숫자죠. 그래서 옛날에는 소를 한 10마리 정도만 키워도 뭐 집안을 일으킬 만큼 큰 경제적인 수익이 있었지만 지금은 목장 한 개의 목장이 우리나라 인구로 계산하면 약 한 15,000명이 먹을 우유를 직접 생산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비해서는 크게 그렇게 수익이 기대되지 않는 그런 산업입니다. 아, 전국에 이제 소를 키우시는 분이 약 4천여 명밖에 안 된다. 이 4천여 명이 거의 5천만 명에게 이제 우유를 공급하고 있는 거 굉장히 약간 큰 부담이 되시겠네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경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특히 팬데믹 이후로 모든 물가가 상승되면서 농가에게는 그게 전부 다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요즘 그 축산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의원님, 실제로 축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일까요? 네, 요즘에 현재 그 축산 농가분들께서 이번에 한미 관세 협정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관세 협상에서 모든 그 농산물을 개방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완전 개방이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축산 분뇨라든지 분뇨 처리라든지 축산 악취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이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소 그 분뇨 냄새 등등도 있지만 또 일부에서는 이게 소에서 발생하는 그 이산화탄소가 이제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언론 매체나 책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기후 변화라는 단어를 많이 듣고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됐죠. 이제 그러면서 또 특히 농업이 아이러니하게도 탄소라든지 메탄의 주범처럼 여겨지고 있고 또 그 측면에서 특히 저는 소를 진료하는 전문 수의사인데 소가 그 주범 중에서도 주범으로 몰리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소는 미생물이 사람이 먹지 못하는 풀을 소화해서 그거를 영양분으로 이용하는 동물인데 그러면 정상적인 생리의 하나의 행위로서 메탄이 발생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좀 사실은 좀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국가 정책으로도 그렇고 목장을 하는 개인 목장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할 때 어떻게 하면 가장 환경 부하를 적게 발생하는 방법으로 분뇨를 처리할까?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적, 그다음 전 세계적으로 축산을 하는 모든 연구자들이 거기에 몰두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억울하겠네요. 그렇죠. 키운 거는 인간들 당신들 아니냐. 우리도 먹으니까 방귀를 뀌는데 왜 그거 가지고 시비를 거냐. 굉장히 억울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최근에 해결책으로 피트모스가 축산 농가에 도움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의원님, 이 피트모스가 뭘까요? 이 피트모스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물이끼라든지 부유토 같은 게 오랜 시간 동안에 부식이 되어가지고 쌓인 토양층을 피트모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축산농가에서는 톱밥을 깔집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피트모스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 악취 문제라든지 축산 분뇨 처리 문제, 그리고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환경적인 측면에서 아주 효과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방금 의원님께서 이제 피트모스가 무엇이고 어떤 장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더 저희가 한번 심층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트를 준비했거든요. 한번 보시죠. 자, 피트모스의 장점 하나, 둘, 셋. 첫 번째가 뭔지 한번 공개를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확실한 악취 개선입니다. 대표님, 진짜로 악취 개선에 도움이 되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악취 문제인데 그 당사자가 저잖아요. 제가 직접 목장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4년 전부터 이 피트모스를 쓰고 있는데 제가 한 4년 반 정도 지났는데 매일 아침이 거의 기적처럼 새롭습니다. 야, 이게 목장에서 이렇게 냄새가 안 날 수 있나. 그 다음에 냄새가 안 나니까 보통 그 냄새에 이끌려서 해충이라든지 파리나 모기가 오른 건데 가장되게 이야기하면 파리가 단 한 마리도 구경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목장에서 파리 한 마리 잡으면 제가 10만 원 상금으로 드리겠습니다 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한번 가서 잡아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악취 개선 또 그거에 따라서 발생되는 파리 감소, 여기에는 굉장히 좀 탁월한 기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소도 약간 당황할 것 같아요. 아니, 왜 내 분뇨 냄새가 안 나지? 왜 꼬리 가지고 파리를 쫓아내는데 파리가 없으니까 음메 자기도 당황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좋은 예인데요. 저희 목장에 일하는 그 네팔 친구들이 뭐라냐면 원장님, 우리 목장에 소들은 꼬리 없어도 돼요. 그래요. 예. 그래서 실제로 CCTV로 저희 목장을 이렇게 관찰하면 소들 꼬리가 다 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편하겠네요, 소도. 그렇죠. 그러니까 소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덜 받는 거죠, 사실은. 야, 정말 일단 인간도 기쁘고 소도 행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번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장점이 뭐가 있는지. 두 번째는 바로 다양한 용도로 사용 가능인데요. 의원님, 그러면 축사 말고도 다른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블루베리 아시죠? 네.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는 100% 피트모스로 이제 토양으로서 기르게 됩니다, 지금 현재.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화훼 쪽에서도 상토흙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 달에 제가 경기도 식물협회 식물농장을 제가 다녀왔는데요. 피트모스를 사용해 가지고 나오는 축분 비료 가지고 식물에게 이제 그거를 투여했을 때 어떤 생육 환경이 변화가 있는가, 그런 걸 실질적으로 보고 왔어요. 갔을 때에는 거기 반려식물협회 그 회장님 비롯해 가지고 회원분들이 상당히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여한 지 한 달 정도 됐었는데 생육 환경이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많이 칭찬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좀 더 많은 곳에 좀 이거를 보급해 가지고 이거를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실험해 가지고 데이터를 만들어서 앞으로 반려식물 쪽에도 많이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도시에 있으면 도시 텃밭이라든지 여러 군데 많이 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피트모스가 우리 생활에 근접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님께서 블루베리도 피트모스로 키우니까 바로 우리 생활 옆에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목장에서 직접 100% 소똥에 피트모스를 한 5에서 10% 정도 부숙시켜서 만든 탭입니다. 그게 소 분뇨라고요? 예, 100% 소똥인데 제가 매일 아침에 저는 저희 목장에서 하는 일이 소를 돌보는 것보다 퇴비장에서 이 똥을 돌보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한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면 완전히 흙처럼 이렇게 냄새가 없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집안에서 키우는 반려식물용 화분에 퇴비를 줘도 전혀 벌레도 발생되지 않고 냄새도 발생되지 않는 그런, 제가 그래서 이거는 100% 소똥에 피트모스를 한 5에서 10% 정도 넣고 그다음에 매일 교반을 통해서 공기를 공급하면서 발효된 냄새 없는 탭입니다. 저도 한번 냄새 한번 맡아볼 수 있을까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이거 소 분뇨입니다. 이게 정말로 냄새가 난다고 하면은 뭐 저는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촬영 감독님은 다 집에 가셨을 거거든요. 커피 같은 냄새. 아니, 커피도 냄새가 나는데 이건 전혀 아예 냄새가 안 나요? 100% 소똥입니다. 오, 와. 커피 찌꺼기로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비전문가가 딱 봤을 때는 그냥 그 검정 흙이 아닌가 맞습니다. 라고 예.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소분유다 이거죠. 네네. 놀랍습니다. 지금 냄새가 전혀 안 나네요. 네네. 와. 자, 우리 피트모스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점을 한번 공개해 보겠습니다. 질병의 예방. 우리 또 대표님 수의사시니까 더 잘 아시겠죠? 어떻게 예방이 가능한가요? 피터모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북위 55도 이상 정도 되는 북유럽에서 물 입기가 한 5,000년에서 10,000년 정도 부숙이 돼서 만들어진 부엽토인데 그게 그렇게 되면서 pH가 약 3.5에서 4.5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산성이 강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 축산을 사육하면서 발생되는 분뇨는 굉장히 알칼리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가축에게 해를 입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는 알칼리 환경에서 굉장히 잘 자라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인 거죠. 그럼 거기에 pH가 3.5에서 4.5 정도 되는 강산이 들어가니까 그 산성 환경에서는 세균이나 바이러스의 정식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제로 해외에서는 피터모스를 깔집으로 사용되는 가축들은 무항생제 인증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성이 강한 그런 성질 때문에 병원성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정식이 안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정말 장점이 많은 존재가 피트모스네요. 맞습니다. 예. 자, 이제 그 두 분과 함께 피트모스의 장점에 대해서 좀 한번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도입이 돼가지고 다 우리 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실제 도입은 어떤 상황인가요? 네, 지금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 피트모스 실증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는데요. 실증 실험을 통해 가지고 축산 악취 저감이라든지 수분 조절 그리고 축산 환경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경기도 내 6군데 시범 농가를 제가 뒀는데요. 시범 농가는 포천이라든지 양주, 화성, 김포, 안성, 여주 이렇게 6곳을 뒀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31개 시군이 있지만은 지역별로 모든 다른 환경으로서 이제 축산 환경이 있기 때문에 시범 농가를 둬가지고 여기다가 피트모스를 이제 실질적으로 본예산을 측정해서 올해 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범 농가에서는 지금 현재 축산 환경 개선에 대해서 얼마나 개선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에서 데이터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데이터가 완료가 되면은 내년부터는 이 시범 농가들이 그 지역 권역별로 해가지고 대표 농가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와가지고 그 축산 환경 개선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널리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그 시범 농가주분들은 지금 피트모스를 활용해가지고 축산 환경이 개선이 되었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여주에 있는 시범 농가 분은 저한테 사진을 보여줬는데 어떤 사진이냐면은 피트모스를 뿌리고 그 깔집 자체를 거기에서 누워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누우셔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내준 겁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 그만큼 환경이 개선되었다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경기도 내가 피트모스를 좀 활용해가지고 축산 악취 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을 시켜서 더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장점이 많은 피트모스, 이 도의회 차원에서 의원님 좀 지원 계획이 좀 있을까요? 네, 경기도 농업기술원과 경기도 축산진흥센터에서요, 피트모스 축분 퇴비를 활용해 가지고 농작물의 생산성을 좀 높이기 위해 가지고 여러 분야로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산 지원을 확보를 더 많이 해서 축산 농가들에게 피트모스를 좀 많이 보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유,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의원님. 우리 또 하 대표 의원님께서는 뭐 피트모스를 적극 농장 운영에 지금 활용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한데, 정말 그 친환경 축산이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한 목장이 약 15,000명이 먹는 우유를 생산하는데 거꾸로 이야기하면 15,000명이 먹을 우유를 생산하는 분뇨도 그만큼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아무리 분뇨를 어떤
자기 목장에 적용해서 효과적인 방법으로 분뇨에 나는 냄새를 최대한 줄이고 아주 고품질 퇴비로 만든다고 노력을 한다고 하지만 바로 생산된 그 분뇨에서조차 냄새가 절대로 안 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이 부분은 우리 목장들도 최대한 뭐 안전하고 좋은 먹거리를 생산할 때 발생되는 분뇨를 어쩔 수 없이 발생되게 하고 있지만 우리도 최대한 그 분뇨를 더불어 사는 사회에 냄새가 안 나게 최대한 노력하겠지만 근본적인 냄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회적 협의나 합의가 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서로 좀 사실 서로에 대한 배려가 좀 필요한 그런 실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렇게 친환경 농업, 이렇게 농장 운영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럴 때일수록 뭐 선진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의원님께서도 이제 실제 해외 선진국에서 그 사례를 보고 오셨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 보고 오셨나요? 네, 2023년도 농정해양위원회 공무국외 연수를 이제 핀란드를 다녀왔습니다. 핀란드에서 산림 연구소를 방문했었는데요. 핀란드는 세계에서 피트모스 생산량이라든지 소비량이 가장 소비량이 높은 나라입니다. 거기에서 연수 때 경기도 축산 환경에 적합한 피트모스를 도입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요. 그래서 연수 후에는 데이터 공유라든지 컨설팅을 통해 가지고 현재 피트모스 도입을 좀 확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방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배우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선진 사례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대표님께서는 이런 점을 좀 우리나라가 꼭 좀 도입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점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윤봉길 의사의 농민 독본에 나오는 구절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사람이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물건이 땅을 기인하지 않는 게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루아침에 상공업의 나라로 변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민은 지구상의 어디에 그 농민이 우리를 위해서 생산해 주고 있을 거다. 그 구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그거를 제 마음속에 새기고 제가 하는 일에 임하고 있는데 저는 선진국을 보면서 가장 부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런 농업의 철학을 아주 어릴 때 교육 단계에서 가르친다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저를 비롯한 우리 세대의 부모님들은 어쨌든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라 이러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는 밑바탕의 기본은 뭐냐면 니는 농사 짓지 마라 이게 깔려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른 한편으로 저 입장에서 보면 농업의 역사와 같이 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지구상의 모든 왕조가 단 한 번도 예외 없이 농민의 반란으로 무너졌다 하는 것은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가 인류의 어떤 생존권을 쥐고 있는데 이 농업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축산을 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되는 분뇨의 문제, 그 다음에 지속 가능한 농업 축산에 있어서 제가 선진국에서 가장 좀 감동 깊게 생각하고 부럽게 생각하는 것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철학입니다, 철학. 그 철학을 아주 어릴 때부터 그거를 교육시키고 있고 또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좀 부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다 아시다시피 농사와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또 우리 땅은 또 우리 생명의 어머니고 그런 요즘 친구들 아마 벼가 나무에서 자란다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예요. 솔직히 벼나무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좀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계속 제가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5,200명이 먹는 우유를 4,500명이 불과 생산하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서 국가 정책도 그렇고 농업 정책도 그렇고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 제1 정리의 대상이 축산농가입니다. 아이고. 제거의 대상이 축산농가거든요. 큰일이네요. 큰일입니다, 사실은. 아, 그래서 참 이게 뭐 전망은 밝지만 문제점도 많습니다. 이런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의원님 어떤 일들을 또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경기도 내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 시범 농가를 선정해 가지고 제가 운영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존 축산 농가들은 또 이 피트모스에 대한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상당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의지가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홍보를 해야 되냐면은 이 지금 축산 농가에서는 가장 골칫덩이가 축산 분뇨 처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축산 분뇨를 돈이 되게 좀 만들어줬으면은 축산 농가들은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더 강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학교라든지 뭐 시설 농가라든지 여러 군데 이제 제가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곳에 저희들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홍보를 해서 이런 곳에 많이 쓰여진다면은 그래서 아까 골칫덩어리인 축산 분뇨가 돈이 되게 만들어준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축산 농가분들이 인식이 좀 개선되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더 투자를 또 많이 해서 축산 환경이 개선된다는 그런 이미지를 이렇게 만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이 분뇨도 이제 2차 수입원이 된다고 하면은 네네. 적극적으로 정책 변화를 받아들이시겠죠. 그래서 골칫덩이가 이제 돈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저희 역할인 것 같습니다. 아유, 그래서 세일즈맨으로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네네. 자, 우리 하 대표님께서는 또 이쪽 분야의 전문가십니다. 축산 관련돼 가지고 이 정책은 꼭 도입됐으면 좋겠다. 어떤 정책이 있을까요? 옛날 그 영화 중에 마파도 영화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섬에 할머니들만 살아남은 예. 지금 우리나라 시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 드신 할머니들만 다 살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농사를 직접 지을 수 없으니까 그 동네의 젊은 층, 여기서 젊은 층이라 해도 한 6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는 분이 전체 농사를 다 지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대리 영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축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4,500개 정도 되는 젖소원 농가가 있다 하지만 그 축산 농가의 축주들의 평균 연령이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럼 물리적으로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 그 상황이 하나 있고 또 축산을 승계하겠다 하는 2세의 비율이 35%밖에 안 돼요. 그럼 10년 정도 지나면 물리적으로 50% 미만의 농가가 살아남게 되는 거죠. 근데 다들 젊은 사람들은 이제 다 도시에서 깨끗한 환경에서 높은 삶의 수준에서 살기를 원한다 이거죠. 그러면 앞으로는 제 생각에는 이런 여건을 비춰보자 하면 가장 지금 현대 시대의 지속 가능한 축산이나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도입해야 될 기술은 스마트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직접 현장에 머무르지 않지만 자동화라든지 데이터 기반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하면 여기 있는 성팀 선생님처럼 도시에 계시지만 내 자본을 농업에 투자해서 누군가가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화를 통해서 대리 경영하게 해준다 이거죠. 어쨌든 대한민국이 국민들이 먹는 우유 200만 톤은 누군가는 생산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 스마트팜, 그러니까는 개별 목장이 자기 목장을 편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스마트팜 단계를 이제는 벗어나서 국가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해서 누군가가 전문가 집단이 자본만 들어오면 대신 경영을 통해서 국민의 먹거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하루빨리 도입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특히 그 스마트팜에 있어서 가장 핵심 기술은 인터넷 기술인데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제가 봐서는 정치나 국가에서 강력한 의지만 있다 하면 대한민국만큼 제대로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스마트팜을 적극적으로 국가 단위의 통합 플랫폼으로 받아들이는 거에 적극적으로 힘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직접 경영하는 게 힘들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그렇죠. 원격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팜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대한민국이 전 세계 최고입니다. 인터넷 강국이니까. 빨리 그런 그 스마트팜 현실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뭐 축산 농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셨지만 또 경기도 의원으로서도 정말 활동하신 지가 3년이 이제 지났습니다. 네, 자, 이제 그 경기도 지역 구민들과 또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까지 되돌아보니까요. 아마 3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3년의 시간 동안에 지금 되새겨보면은 어떻게 의정 활동을 했는지 이렇게 되돌아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지역 주민들과 초기부터 해서 가장 소통을 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지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과 지역 현안 관련해 가지고 소통을 통해 가지고 지역 현안 해결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경기도 축산 환경 개선을 위해 가지고도 어느 정도 남은 시간 동안에 키트를 마련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시간 동안에 경기도 의정 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현안 돋보기에서는 그 친환경 축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마시는 그 우유 한 잔을 마시면서도 내 손 안에 이제 우유가 들어오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의 그 정과 땀과 노력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좀 기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 방금 두 분께서 말씀하신 스마트팜 빨리 도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또 이호수 경기도 의원 그리고 하현진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